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2020년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시간 정말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연습도 쭉 하셨고 이제 기하도형 하고 있는데요. 용면체 하면서 시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원기둥 하면서 타원을 그리는 연습, 그 다음에 곡선을 쓰는 연습 또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원뿔 하면서 이제 여러 방향의 타원을 그리는 것들까지도 자유롭게 연습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하도형의 이제 마지막 9입니다. 사실 더 많은 기하도형을 좀 표현해 보시면서 면을 표현하는 것들, 그 다음에 선이 여러 번 겹치면서 만들어내는 탄탄한 면에 대한 연습을 조금 더 하시면 좋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꼭 이렇게 선들을 막 차곡차곡 쌓아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표현의 기본적인 부분들이므로 그냥 기본 베이스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기하도형을 하는 시점이 또는 소실점 중에 몇 점 투시를 하느냐 하면 2점 투시를 기본으로 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2점 투시는 수평선 양쪽 끝에 이렇게 시점이 두 개가 생기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려보면 굉장히 왜곡이 심한 편입니다. 물체가 화면 정면에 있지 않아도 화면 측면에 가더라도 이렇게 2점 투시를 적용해서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는데요. 이 2점의 기준은 수직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과 사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원기둥, 원뿔, 구와 같이 원이 들어가는 경우에 땅바닥 위에 서 있다면, 세워져 있다면 사실 정면으로 물체가 있든 여기 나를 기준으로 해서 또는 양옆으로 움직이시든 이 타원의 기울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 평평한 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여기는 측면이 없습니다. 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정면이 있고 이게 옆으로 틀어지면 달리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원은 어떻게 돌려도 계속 원입니다. 원뿔, 원기둥 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 땅에 평평한 땅 위에 놓여 있다면 요 타원의 제일 긴 축이 항상 수평선하고 평행하게 가셔야지 테이블 위에, 땅 위에 평평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물론 기울어진 땅 위에 있다면 얘가 그때서는 기울어지겠죠. 네, 그렇지만 2점 투시로 해서 그리는 그림 안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 댓글로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간단하게나마 답글처럼 달아드립니다. 사실 글로 쓰기에 너무 애매한 부분이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이제 원기둥이 누워 있을 때 또는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차차 일반적인 정물들을 하면서 또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를 하게 되는데요. 구는 완벽하게 이렇게 저희가 연습했던 직선보다도 조금 곡선으로 움직이면서 쓰시는 선들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톤도 매우 많이 쓰셔야지 됩니다. 여기서 자꾸 이 톤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실 텐데요. 이 톤은 명도와 채도의 개념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도는 뭐고 채도는 뭔가요? 또 하실 텐데요. 명도는 이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입니다. 아주 진하면 즉 검정에 가까울수록 명도가 낮고요. 쭉 밝아지면서 흰색에 가까워질수록 명도가 높아집니다. 채도 같은 경우에는 물체의 맑고 탁함, 즉 다른 색깔이 섞이지 않은 원색, 노란 경우에 굉장히 채도가 높죠. 근데 여기에서 채도가 낮아진다 하면 다른 색을 혼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채도가 낮아지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흰색을 섞어도 채도가 낮아집니다. 그렇죠? 순색이 아니죠. 여기에다가 중간 회색을 섞어도 채도가 낮아집니다. 다시 이 색에다가 검은색을 섞어도 채도는 다 낮아집니다. 물론 흰색을 섞으면 명도가 올라갈 테고요. 검은색을 섞으면 명도가 내려갑니다.
회색을 섞으면 더 탁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같이 가지고 가시는데요. 한 가지 색깔로 할 때는 아무래도 명도에 집중하겠지만 이제 컬러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색이 들어가는 물체들을 하실 때에는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같이 가지고 가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9 스케치 해보겠습니다. 너무 다른 얘기가 많았네요. 자, 9가 그려질 자리를 둥그렇게 잡고 그려보십시오. 네. 해서 요거 9의 스케치는 사실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해보시면 이제 십자 모양으로 그렸을 때 모두 다 이 반지름이 다 똑같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해보시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한번 재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재보셔도 좋고요. 이 도화지를 돌리면서 좀 손이 편한 방향으로 계속 9를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또는 이제 집에서 종이컵이나 뭐 그릇 등을 엎어놓고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그 주변으로 계속 얘를 따라 그리는 크기가 다른 원들 또는 모양자를 이용하셔서요. 동그랗게 정원을 그려두신 다음에 얘를 따라 그려보시는 비슷한 동심원들을 계속해서 그려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연필을 좀 길게 잡고 동심원을 여러 번 그려보시면 지금 처음에 막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근데 하시다 보면 점점 더 기준이 되는 동심원에 가깝게 원을 그리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뭐 크기가 작은 거에서 큰 것까지 해보셔도 좋고요. 그 동심원을 따라서 반복적으로 이제 그려놓은 정확한 원을 따라서 반복적으로 선 연습을 이렇게 해보시면 9 그리는 게 조금 쉬워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이즈가 다르게 자주자주 그려두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크기가 정해지고 난 이후에 이제는 잘 연결을 하시면서 이거 사방으로 다 동그랗게 나오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그 명암을 넣거나 또는 색을 넣으면서 약간의 형태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동그랗게 한다든지 처음보다 크기가 커진다든지 하는 약간의 이제 변화들을 남겨두시고 변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자를 그리시기 이전에 얘의 어떤 형태가 동그랗게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두시고요. 자, 동그라미가 잘 나왔다 하시면 이제부터 명암을 표현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빛이 요 위에 있습니다. 요 뒤쪽에 있지 않습니다. 요 앞에서 이렇게 내리꽂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쯤이 가장 빛을 많이 받는 1번 면이 됩니다. 제일 밝으니까요. 제일 튀어나와 있는. 그 다음이 이렇게 둥글게 2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도너츠 모양으로 타원으로 모두 다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빛을 못 받기 시작하는 부분, 제일 아마 딱 튀어나와서 빛을 못 받기 시작하는 부분, 여기 3번. 그 다음에 쭉 조금씩 밝아지다가 4번 반사각. 이제 그림자를 그리셔야 되는데요. 그림자의 크기라든지 방향을 결정하시는 게 이때부터 고민이 됩니다. 즉 그래서 빛 방향에 따라서 이만큼 넓이만큼 그림자가 생기는 거고요. 9는 어디서 어떤 단면을 잘라도 모두 다 타원입니다. 원이니까요. 어떻게 잘라도. 쭉 빛을 내려보십시오. 이렇게. 빛이 오는 방향대로. 물론 빛이 더 낮게 온다면 이 기울기에 변화가 있겠죠. 이렇게 점점. 네, 요 정도 하겠습니다. 바닥이 여기니까요. 딱 만나는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자는 타원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아주 위에서 정확하게 빛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딱 위에서 떨어지는 빛. 이렇게 빛이 떨어진다면 요 9의 크기에 맞춰서 그림자가 이렇게 타원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타원으로 그림자가 오겠죠. 혹은 반대로 빛방향이 지금 거의 항상 왼쪽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그림자가 생기게 많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실전에서 사실 다양한 방향으로 빛이 들어오니까요. 반대 방향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빛이 이렇게 반대쪽에서 옵니다. 오른편에서 들어와서 왼편으로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 가이드선을 한번 해주시면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땅이에요. 땅 만나는 땅, 그 다음에 이만큼 넓이만큼 수평을 기준으로 하는 타원으로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쯤이 제일 어둡겠죠. 요렇게 지금 설명을 드려보는 이유는 다른 물체들은 육면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딱 끝나면서 여기 지점부터 그림자가 바로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확. 근데 구는 이렇게 밑으로 가면서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분명히 빛은 측면에서 오는 걸로 형태가 잡혀 있는데 여기 끝나는 땅에서 딱 만나는 지점부터 그림자가 나오는 자료들을 보시게 되는데요. 요렇게 생기는 거라면 빛이 완전히 측면에서 들어와야지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빛을 못 받기 시작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뒤로 생기는 경우, 그래서 빛이 움직이는 방향, 빛 방향에 따라서 요 그림자의 모양이라든지 길이가 좀 달라진다는 거를 꼭 확인해 두시고 기본 스케치를 하시면 됩니다. 구가 어려운 이유는 여기가 물론 제일 어둡습니다. 여기가 제일 어두운데 점점 밝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4번으로 오는 것도 반사광 표현을 하셔야 되고 다시 그림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눈에서 멀어질수록 조금 어두워지면서 구의 표현을 하셔야 돼서요. 선을 많이 다양하게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곡선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방향. 반대로 3번에서 낼 때 다시 이렇게 꺾어지는 방향으로 들어옵니다. 이 끝 모양이 좀 어색하시더라도요. 이 끝 모양에서 다시 중간 톤을 넣을 거니까 개의치 마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요 하시다 보면은 지금 1, 2, 3, 4, 5에 여기 3, 4, 5가 안부고 1, 2번이 명부입니다. 근데 명부와 안부의 경계가 사실 굉장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곡면이기 때문에 중간 톤을 많이 넣으셔야 되는데요. 그리다 보면 자꾸 2번으로 막 올라갑니다. 거기가 어색하니까. 그러다 보면 1번까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지는 구를 그리게 되십니다. 그래서 꼭 그 중간 톤이 물론 필요하지만 힘을 좀 빼고 가볍게 2번과 1번 쪽으로 올라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체들은 어둠이 생기는 부분, 그늘과 그림자를 조금 더 명암 연습을 많이 했다면 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그려보시면서 어두움에서부터 밝음까지를 표현을 다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곡면을 많이 쓰기 때문에 선 연습도 많이 되고 힘 조절 연습도 많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혼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색연필을 연필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색으로 충분히 명도를 조절하셔야 그 다음 과정이 수월해집니다. (1, 2번) 가실 때에는 색연필 다시 길게 잡으시고요. 최대한 길게 잡고 조밀한 선들로 밝음을 들어갑니다. 1번은 거의 이제 부드럽게 흰색으로 남겨두시고요. 하시다 보면은 점점점 덮어지면서 너무 진하게 해서 덮어져서 여기 하이라이트가 잘 살지 않았다 하시면 지우개로 조금 지워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4번 반사광 잊지 말고 꼭 남겨주세요.
다시 반사광 표현하시고 그림자 시작하는 부분에서 진해서 외곽으로 나오실수록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외곽선을 이제 너무 진하게 잡지 않으시는 거죠. 멀리 나와서 자꾸 관찰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선 따라서 형태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형태, 곡면을 따라가는 선들로 채워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실 뭐 이제 여기 반사광도 너무 진하다 하시면은 이제 지우개질 막 좌우로 하시면서 지우는 것보다 꾹꾹 눌러가지고 살짝 그 조금만 밝아 보이는 정도로 수정을 하시면 더 좋고요. 이제 일명 떡지우개라고 해서 니더블 지우개가 있다면 그걸로 톡 찍어내면서 톤 조절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색연필로 하셔도 좋고요. 이 연습은 연필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연필 중에서 4B는 너무 진하게 나오면서 사실 이런데 손에 너무 많이 뭉개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2B 정도로 연습을 하시면서 지금 선을 조밀하게 잘 긋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크기가 다른 것들도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육면체, 원기둥, 원뿔, 굴을 응용한 일반 정물들을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면체의 형태가 반영된 정물들부터 시작해서 연습을 간단하게 하고요. 이 정물 연습들이 끝나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간단한 풍경들까지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